우리가 이제 첫 번째 큰 단원을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큰 단원인 삼각함수라는 것을 하게 되네요. 자, 삼각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중3 2학기 때 배웠던 삼각비라고 있었지. 예, 그 삼각비라는 거에서 나오는 사인 혹은 코사인 혹은 탄젠트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요 세 개를 함수로 대응시켜서 문제를 풀어볼 거다 정도가 일단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각비를 했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근데 얘 이름들은 결국에는 누구와 누구의 비를 말하는 녀석들이야. 그래서 삼각비라는 것은 결국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에 대하여 이 각과 90도가 있는 것을 밑변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각의 위치 혹은 각의 크기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각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것을 한번 봐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각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각에 대한 정리인데 각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언제 배우냐면은 각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중1-2에서 그러니까 기본 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그 각이에요. 그래서 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요 모양을 띠고 있는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불러. 도형이야, 각도 사실은. 그래서 요것을 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선생님 각 몇 도라고 하는 것은요. 요 양이 있죠. 요 양. 회전한 양. 요것을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각이라는 도형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수학은 하나만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먼저 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건데 하나를 뜻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이게 요놈하고 각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러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먼저 뭘 하냐면요. 기준이 되는 선, 맨 처음에 주어진 선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하나의 선이 주어졌었을 때 맨 처음에 주어진 이 녀석을 맨 처음 거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은 보통 시초선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약간은 X축 방향 느낌으로 가는 거 있잖아. 이것을 보통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은 이렇게 생겨도 돼요. 이게 시초선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맨 처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다른 또 하나의 선이 필요했었지. 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요만큼이 회전한 거잖아요. 그렇지. 즉 요 녀석에 따라서 이 녀석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 녀석에 따라서 각의 크기라든지 각이라는 도형의 모양이 결정이 되겠네. 요거를 우리는 움직이는 거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동경. 이것을 동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각은 시초선을 움직일 리가 없지. 결국에는 동경에 따라서 각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동경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건데 선생님이 하나 더 그려볼게. 흰색 말고 노란색. 자, 겹치는 건데 조금 다르게 한 거거든. 일부러. 자, 흰색은 한 번만 간 거야. 한 번만. 근데 노란색은 한 바퀴 돌아서 간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동경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각이라는 것을 하나로 특정할 거라 했잖아. 근데 흰색과 노란색의 동경이 겹치거든. 그럼 두 개는 같은 건가? 사실 같지는 않아, 크기가. 왜냐면은 노란색은 한 바퀴 돌아서 간 거니까. 맞나? 그래서 그러면 한 바퀴 말고 두 바퀴, 세 바퀴 등등. 그치? 이렇게 돌아섰을 때 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근데 또 노란색 같이 흰색 같이가 아니라 시초선에서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잖아. 근데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 그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구만. 맞나요?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각이 결정될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얘기할 것은 이 각이라는 녀석의 각의 값에서, 즉 각의 크기에서 자,
자, 요것을 시초선이라고 할게요. 요것을 시초선. 그리고 요것을 동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 있죠? 이쪽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플러스, 즉 양의 방향이라고 부를 것이고, 만약 이 크기가 30도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30도가 되는 거지. 근데 똑같은 동경을 표시할 때 이쪽 방향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랬지. 그렇죠? 방향이 반대죠. 우리는 수학에서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많이 쓰잖아. 그래서 여기는 음의 방향, 마이너스 음의 방향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아까 30도라고 했잖아. 플러스 30도. 그럼 여기는 몇 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아, 플러스 30도와 마이너스 330도는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겠네. 같은 각을. 근데 값은 다르지만. 그치? 그래서 플러스 30도일 때도 마이너스 330도일 때도 또 한 바퀴 돈 거 390도일 때도 똑같은 동경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것들은 전부 같은 각을 나타내는 거네. 맞나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겠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이라는 것을 그냥 각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일반각이라고 해요. 일반각. 회전하는 거, 방향성 혹은 회전하는 것을 포함한 거. 그렇죠? 자, 한 바퀴가 몇 도입니까? 360도죠. 자, 여기가 360도 전의 각의 크기에서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아니, 알파는 좀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여기를 세타도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랬었을 때 일반각은 방금 말했던 360도를 포함한 거. 근데 몇 바퀴인지를 알아볼라? 그치, 모르지. 그래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몇 바퀴? n바퀴.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플러스 세타만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이 있다고 했잖아. 이 n의 값은 양수만 되는 게 아니라 음수도 가능해요. 그래서 n은 정수, n의 값은 정수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330도.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0도. 그치? n의 값이 0일 때 그냥 30도. n의 값이 1일 때 39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을 표현할 때 그냥 각이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몇 바퀴를 포함하고 있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쓰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갔을까요? 자, 이제 이것을 일반각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고요. 자, 일반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했었을 때 360도를 포함한 거, 그것을 일반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그냥 30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 선생님, 그럼 n의 값은 어떻게 해요? 이건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 문제를 읽어봤었을 때 혹은 문제를 풀 때 그 뜻에 맞게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은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봐봐. 우리가 어쨌든 함수라는 것을 하잖아요. 함수. 그럼 함수라는 것을 다룰 때, 자, 내용은 그 다음 장인데, 함수라는 것을 다룬다라는 것은 좌표 평면상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x축이 있을 거고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y축, x축. 그럼 이 안에서 내가 뭘 표현할 수 있다? 각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각을 표현하고 싶어. 각을 표현할 건데 이제부터 우리가 각의 도형을 그릴 때는 두 가지 선이 필요했었고, 기준이 되는 처음 기준이 되는 선 시초선, 그리고 각을 나타내는 동격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어떤 걸 시초선으로 할까 이건데, 보통 아까도 말했지만은 x축의 양의 방향이 있는 이 선 있죠. 이것을 시초선으로 잡아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이 시초선이고, 그랬었을 때 동경의 위치에 따라, 동경이 여기 있으면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동경이? 1사분면.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동경이 여기 있다면 2사분면에 있죠. 2사분면의 각. 동경이 여기 있다면 3사분면의 각, 여기 있다면 4사분면의 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동경이 위치에 따라서. 근데 항상 그림이 주어지고 2사분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 크기로서 보통 표현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1사분면의 각일 때 1사분면의 각일 때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치? 자, 일단 1사분면일 때는 몇 도입니까? 0도부터 90도 사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한다 했잖아. 어떻게 표현한다 했지? 일반각. 몇 바퀴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몇 바퀴만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야. 1사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부터. 자,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X축과 Y축은 4분면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세타라고 부를게요. 세타는 360도, 좀 이쪽으로 좀 더 적을게요. 자, 이걸 지울게요, 그냥. 이걸 지우고.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이라는 것은 1사분면의 각을 나타내고 싶다. 혹은 1사분면의 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각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부터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까지 라는 거지. 뭐가 항상 들어간다? 요 녀석의 표현이 항상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부터는요. 2사분면. 제2사분면에서는 2사분면의 각은 얘는 똑같겠죠. 그리고 뒤에가 몇 도부터? 그러면 그렇지. 90도부터 어디까지? 180도까지. 그러면 3, 4분면은요? 플러스 180도부터 270도까지. 4, 4분면은요? 270도부터 360도까지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각각 4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갔을까요? 자, 그래서 4분면에서 각을 표현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운 거야. 여기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경이 아까 선생님이 시초선이 있을 거고 동경이 있을 건데 여러 개의 동경을 겹쳐서 그렸지. 그렇죠? 하나 이렇게 겹치는 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겹칠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동경을 여러 개 그렸었을 때 동경의 위치 관계가 좀 있어요. 겹치는 모양도 있을 거고요. 겹치지는 않지만 일직선인 것도 있을 거고. 그치? 혹은 이런 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이 녀석은요.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힘들었어요. 왜 외우지 않아서 힘들었냐면 그때그때 그림들을 그려서 파악했거든. 이 그림들을. 그러니까 자네들은 외우세요. 힘드니까. 자, 먼저 두 가지 묶어, 요렇게 묶어주고 요렇게 묶어주세요. 1번과 2번 그리고 3, 4, 5번. 근데 1, 2, 3, 4, 5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1번과 2번은 일단은 모양이 두 개가 일직선인 거야. 1번과 2번은 두 개의 모양이 일직선인 거거든요. 자, 읽어볼게.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어쨌든 모양이 일직선이지. 또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일 때.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가 되겠지. 이때는 두 개를 자, 봐볼까? 두 개를 더하는지 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시초선이 여기 있고요. 하나의 동경이 여기 있습니다. 흰색이. 그러면 요 각의 크기. 요거 알파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경이 이번엔 겹치는 거야. 겹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 근데 얘는 몇 바퀴 도는지는 몰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몇 바퀴에 대한 것을 모르잖아.
그럴 때는 그냥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랬지? 자, 그랬었을 때 요거를 베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몇 바퀴를 빼고 하잖아. 몇 바퀴를 빼니까 요걸 빼버려. 요걸 빼버릴게 그냥. 그치? 자, 그럼 봐봐. 흰색과 노란색은 더하는 게 뭐가 특정한 게 나올까? 빼는 게 좀 더 특정한 게 나올까? 더하는 거 빼는 거? 크기가 같죠? 같을 때는 더하는 게 나, 빼는 게 나? 빼는 게 좀 더 특정한 숫자가 나오죠? 빼면 얼마니까? 0이니까. 그래서 뺍니다. 그래서 일치할 때는 알파 빼기 베타. 알파하고 선생님 베타가 누가 더 큰, 그것은 관계없어요. 어쨌든 일치하면 두 개를 빼면 얼마? 0도니까. 근데 그냥 0도는 없어. 왜? 일반각이잖아. 항상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이렇게 써줘요. 근데 0도는 써 안 써? 안 쓰잖아. 이렇게 쓴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치솟선이 있고 동경이 여기 있고 하나는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할게. 그럼 360도는 빼고 얘기할 거니까 자, 여기 그리고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 자, 마찬가지로 특수한 각, 뭐 0도 혹은 특수한 각 90도, 180도 이런 각들 중에서 빼는 게 나을까? 두 개를 더하는 게 나을까? 자, 봐봐. 여기 부분이 빼지면 어떻게 돼? 평평하죠? 평평한 거 몇 도라 그래? 180도 특이한 거. 그래서 똑같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일직선 방향이 반대 그리고 방향이 반대일 때 마찬가지로 두 개를 빼줍니다. 빼줄 때 몇 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가 갔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빼주는 것들이야. 아, 일직선상이 있다. 모양이 이렇게 하나의 직선처럼 돼 있다. 두 개를 했더니 그러면은 두 개를 빼준다. 빼기가 어떻게 생겼어? 반듯하게 생겼잖아요. 반듯하게 생겼지.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외웠었어요. 형상기억법. 모양에 따라 외우기.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X축 대칭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 이걸 X축이라고 할게요. 여기 Y축이라고 하고. 자,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동경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두 개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흰색 각은 여기이고 노란색 각은 요 놈이 되거든요. 근데 흰색 각 있잖아. 흰색 각이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랑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럼 빼는 게 나, 더하는 게 나? 이번엔? 그치. 노란색이 이어서 흰색까지 가면 한 바퀴 360도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X축에 대칭하잖아요. X축 대칭을. 그러면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해요. 더해서 몇 도? 360도.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야. 근데 봐봐. 굳이 360n 이거 360이잖아. 굳이 그러면 n의 값이 하나 늘어나는 거는 n은 정해주지 않았다 그랬지. 그냥 정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안 씁니다. 그냥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해도 돼요. 물론 360도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을 한번 해볼게. 자, 마찬가지로 좀 지워버리고. 자, 마찬가지로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 녀석은요 여기 각의 크기가 되겠고요. 이 녀석은 여기 각의 크기가 돼. 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게 생기지. 요 흰색이 이쪽이랑 똑같잖아. 그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은 어떻게 해주면 좋아? Y축 대칭은 더해주는 게 좋겠죠? 더했더니 몇 도가 돼? 그치.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되면 알 수 있겠네요. Y축 대칭은 두 개 더했었을 때 180도가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대칭 중에 또 특이한 대칭이 하나 배운 게 직선 대칭 중에
y는 x에 대한 자, y는 x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또 봐봐. 노란색은 여기서부터 시초선부터 여기까지잖아. 흰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랑 같네 또. 맞나요? 그럼 또 두 개 더해서 몇 도야 이번엔? 이번엔 90도가 된다라는 거지. y는 x의 대칭인 것은 두 개를 더했었을 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갔을까? 그래서 외워야겠죠? 선생님은 그래서 그림은 그리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뒤로 해서 나를 정말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너 뭐하고 있니?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항상 그리고 있으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외웁시다. 외우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씩 조금 구분지어서 일직선이다. 일직선 모양 빼기 모양. 그래서 두 개를 뺐었을 때 일치는 0도,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일 때는 180도. X축, Y축 그 순서 0도, 180도 그 순서대로. 다만 Y는 X는 좀 다르게 90도. 이렇게 외워주면 조금 편하겠죠? 이해 갔을까? 자, 이것이 우리가 사분면에서 나타내는 각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조금 정의를 해봤네요. 그냥 각이 아니라 일반 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경의 위치에 따라 이제부터는 각이라는 것을 표현할 것이고 동경이라는 게 사실 몇 바퀴를 돌린지 모르니까 그 몇 바퀴에 대한 얘기 일반 각으로서 360도 곱하기 n을 추가해줬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몇 개 풀어볼까요? 자, 다음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하고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거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0도 한번 봐볼까? 이거 하나만 봐볼게요. 마이너스 500도만. 마이너스 500도는 일단은 360도를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몇인지를 모르고 여기가 얼마? 알파라고 한다 했어. 근데 이 알파의 범위가 나왔네. 알파가 0도부터 360도까지만 쓰고 싶다라는 거야. 그치? 360도를 넘어가거나 0도보다 작은 것들은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는 나는 0도부터 360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럼 여기에 값만 정해주면 되겠네. 그럼 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지. 안 돼.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720. 넘어가면 플러스 720이네. 그럼 얼마? 220. 내가 원하는 범위가 나왔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이 녀석이 후보 중에 하나예요. 자, 메사분면의 각이다라고 나오는 거. 혹은 이 내용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푸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 문제를 읽어보면 세타가 메사분면 1사분면의 각일 때 1사분면의 각이니까 0도부터 90도 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냥이 아니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부터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까지라는 걸 쌓을 수 있겠죠. 나는 이 녀석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있을 것이고 그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한번 구해보래. 3분의 세타니까 여기를 3으로 나누겠네? 그럼 여기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여기는 똑같이 0도. 3분의 세타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가 되겠구만. 그리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n의 값은 정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0, 1, 2, 3, 4, 5, 6 대입해보면 돼요. 선생님 학생 때 그렇게 했고 그래서 또 혼났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자, 여기는 항상 몇 도인 게 좋아? 요 부분에서 여기는 그렇지 360도인 게 좋지. 360도인 게 좋단 말이야. 근데 n이라는 것은 모든 정수를 표현해 줘야 되거든. 몇을 곱하면 돼? 그렇지.
3의 배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3으로 나눴으니까 3의 배수가 필요한 거지. 다시 되려면 4로 나누면 4의 배수를 쓰면 되는 거고 5로 나누면 다시 5를 곱하는 거 5의 배수를 쓰면 되는 거고 3의 배수에 대한 표현으로 모든 정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3의 배수와 3의 배수보다 1큰 수와 3의 배수보다 2큰 수밖에 없죠. 그럼 다시 3의 배수가 될 거니까. 만약 4의 배수면 4의 배수 1큰 수, 2큰 수, 3큰 수. 왜 4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3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해 갔을까? 5였으면요. 오케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까지 이렇게. 그럼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0일 때는 얘, n의 값이 0일 때, n의 값이 1일 때는 얘, 2일 때는 얘, n의 값이 3일 때는 얘, 4일 때는 얘, 5일 때는 얘를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갔을까? 만약에 4분면 일단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n에다가 나는 3k를 대입할 거라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n의 값이 3의 배수 3k일 때 대입해 줍니다. 대입해 주면 360도 곱하기를 그냥 생략할게요. 360도 k 플러스 0도부터 이렇게 할게요. 그냥 0도부터 어디까지? 360k 플러스 90도까지죠. 맞나? 여기도 3k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뒤에 있는 숫자를 보면 된다 그랬지? 0부터 90이니까 1사분면. 자, 두 번째. n의 값에다가 3k 플러스 1을 대입해 볼게. 자, 그럼 여기에 3k 플러스 1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120 곱하기 3k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360k 더하기 120이 생기네. 더하기 120이. 맞나? 그러면 n의 값이 3k 플러스 1일 때는 360k 플러스 120도 더하기 원래 거 0도부터 360도 k 더하기 여기다가 100 여기다가 미안합니다. 이거 30이죠. 쏘리 여기니까 120도가 플러스 됐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150도가 돼야겠죠. 120부터 150이네. 몇 사분면이니까? 그치, 2사분면이 되겠죠. 180도보다 작으니까 2사분면. 자, 마지막 세 번째. n의 값이 3k 플러스 2일 때. 그러면 대충 해보니까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네. 여기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네. 그쵸? 그럼 플러스 2가 됐죠. 그러면 몇 도? 240도. 그러면 240도부터 어디까지야? 270도까지네.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래서 몇 사분면? 1, 2, 3, 4분면에서 존재할 수 있고 4, 4분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겠죠. 이렇게 4분면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요거를 기억해 줘야겠지. 이제 여기는 요 내용을 기억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눈다는 거. 뒤에 숫자 1, 2가 뭐예요? 요거 3의 배수보다 1큰 수. 3의 배수보다 2큰 수. 왜? 3으로 나눴었을 때 모든 정수는 나머지가 0, 1, 2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갔을까? 네. 만약에 4면은 0, 1, 2, 3. 여기가 5의 배수면 0, 1, 2, 3, 4까지만. 이런 식으로. 지우겠습니다. 자, 동경의 위치. 자, 동경의 위치예요. 봐보세요. 두 개의 동경이 주어져 있네요. 자,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일치.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자. 일치. 반듯반듯. 두 개 빼라. 뺐었을 때 0도. 이렇게. 일치니까. 그러면은 4세타 있죠? 두 개 빼는 거니까. 뺐었을 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안 쓰고 끝. 그럼 세타가 90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90도 곱하기 n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세타의 조건이거든. 근데 세타가 이렇게 돼 있대. 0도부터 360도까지. 그러면 n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가능하겠죠.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고요. 오케이? 아무튼 두 개를 뺐더니 0도라더라. 외우셔야겠죠. 5개는. 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도 소개해 줬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기 나와 있죠? 일치한다. 어쩌고 저쩌고. 요거 가리고 본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선생님처럼 얘기하면 좋아요. 일치하니까 돌렸을 때 같네. 뭐 0도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자, 그래서 각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수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로그를 왜 배웠지? 로그라는 것을 배운 이유가 뭐였지? 로그?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도 예를 들어볼까? 3 곱하기 10의 10제곱 이거 얼마야? 공이 10개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이니까 10억 다음 거니까 300억 너무 좋은 숫자죠? 300억 아무튼 선생님은 뭐 여담인데 좀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좀 뿜뿜하고 싶을 때 내가 1조라는 돈이 생겼었을 때를 상상합니다. 내가 1조라는 돈이 생겼었을 때 집에 가다가 걸어가기 귀찮으니까 옆에 있는 페라리 매장 가서 페라리 차로 바로 한 대 깔고 와서 부릉부릉 근데 4억이 9,996억이 남았네. 뭐 이런 상상. 집이 좀 필요해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한 100억 정도 들었네. 9,986억 남았네. 뭐 이렇게 계산 좀 틀렸네. 아무튼 아들레날린이 뿜뿜하죠. 아무튼 숫자가 너무 커. 숫자가 너무 크니까 수학자들이 계산하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로그라는 방법으로서 좀 표현해줬다라는 것도 배웠었지. 로그를 배울 때. 오케이? 자, 그래서 똑같아. 자, 1350도. 이거 몇 사분면에 있어요? 360도 곱하기 360으로 나눠야 돼. 3 정도면 되겠네. 왜? 3이면은 1080이거든. 그치? 근데 만약 이것도 어려운데 4275도. 하기 힘들어. 엄청 힘들어. 그래서 또 생각을 한 거야. 다른 단위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렸었을 때 선생님들이 매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 이렇게 썼더니 선생님이 너 틀렸어. 이래. 선생님 이런 거 좀 넘어갑시다. 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니야 돌아가 틀렸어. 라고 해. 이유가 있어요. 단위가 달라요. 각은요. 보통 쓰는 각의 단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썼었던 도라는 개념 있잖아. 그 도는요, 60분법이라 그래요. 60분법. 60분법이 뭐냐면요. 요거 있죠? 요거 몇 개예요? 조그만 칸이? 60개죠? 요거 하나가 몇 분이에요? 1분이라 그러죠. 그게 사실은 각의 단위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360등분 했었을 때, 그때 360등분 했었을 때 하나를 1도라고 불러. 근데 그 1도에 60분의 1을 1분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은 60분법.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것들은 60분법이라 그래. 선생님, 60분법인데 360등분을 왜 해요? 막 하면 이제 머리 아파요. 아무튼 60분법이라 그래, 이름이. 근데 그 60분법으로 했었을 때 좀 큰 것들을 표현하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학자들이 기준을 세운 거야. 어떤 기준을 세우냐면요. 이거 뭐였죠? 피자? 피자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피자 라지 한 판 혼자 다 먹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먹고 나면 이제 한 이틀 아파요. 배가 이틀 한정 아파. 옛날에는 네, 그거 먹고도 스파게티까지 먹었어요. 자, 아무튼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이 반지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여기와 여기가 똑같을 때, 그때 생기는 중심각의 크기 있죠. 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해요. 새로운 단위. 이것을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볼까? 대충 값은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가 R이잖아. 그럼 이렇게 그렸었을 때 약간은 정삼각형이지만, 아니 정삼각형은 아니지만 살짝은 여기 휜 거가 여기랑 조금 비슷하겠죠? 그래서 약 57점 얼마예요. 근데 아무튼 그건 필요 없고 요것을 1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로서 말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갔을까? 그러니까 1라디안. 근데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다 안 씁니다. 생략을 합니다. 원래는 RAT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거 안 써요. 안 쓰고 1이라 써 있잖아? 우리가 각이라는 단어를 풀 때 얘는 1라디안인 거야. 얘가 57점 얼마야. 근데 이거 얼마니까 무리수지. 무리수거든요. 요거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기준을 세웁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냐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한 바퀴가 몇 도죠? 360도죠. 그치? 360도야. 그럼 요 놈과 요 놈이 같을 때, 요 놈과 요 놈이 같을 때, 그치? 요 놈과 요 놈이 같을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1라디안이라 한다 했지?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네. 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한 바퀴는 몇 도예요? 한 바퀴는 몇입니까? 이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지 말게요, 그냥. 자, 그래서 다르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볼게요. 1이라 하지 말고 그냥 R이라고 할게. 그럼 봐봐. 이 길이가 지금 R이죠. R에 해당하는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세타, 알파, 세타, 아무튼 알파도라고 한번 해볼게. 알파도. 자, 그러면 봐봐. 알파도일 때의 길이가 얼마예요? R이야. 그렇지? 근데 이것은 한 바퀴일 땐 몇 도? 그렇지, 360도란 말이지. 그리고 그때는 몇이에요? 한 바퀴니까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야. 맞나? 이런 비례관계가 생기겠네. 그러면 내향의 곱수는 외향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알파도 곱하기 2파이 R은 360도 곱하기 R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내가 원하는 건 알파도잖아. 알파도는 슉슉슉슉 해주면 파이분의 180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구만. 이해 갔을까? 자, 이런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자, 여기 보시면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의 관계인데 1라디안이 얼마이냐라고 돼 있거든. 근데 요걸 보지 말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할게요. 그래서 파이 있죠, 파이. 파이라는 것은 180도를 말해요. 파이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파이가 180도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방금과 같은 관계로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어차피 그건 안 나오니까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알겠을까? 그럼 봐봐. 여기 단위는 뭐야?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라디안이라는 뜻이지. 여기는 도가 있으니까 유식분법이란 말이야. 파이는 숫자야, 문자가 아니라. 그럼 양변을 파이로 나눌까? 그러면 1이죠. 1은 파이분의 180도가 됐죠. 그래서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예요. 자, 반대로 또 양변은 얼마? 180으로 나눠볼까? 180으로 나누면 180분의 파이는 1도가 되겠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나? 아까 우리가 밑에다가 살짝 얘기하면 알파도가 아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아까 선생님이 이 알파도에 대해서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이라고 한다 했었잖아. 근데 이 알파도 파이분의 180도 그쵸? 이게 몇 라디안이었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1 라디안이었죠? 그냥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양변의 파이를 곱하면 파이는 180도가 된다는 거지. R값은 관계없죠? R값은 관계없이 왜? R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아까 보니까. 그래서 요 놈이 우리가 라디안과 유식분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 갔을까? 자, 아무튼 그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하나 적어줄까? 파이는 180도를 의미한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녀석을 한번 봐볼까? 우리가 많이 쓰는 각들 중에서 90도가 있죠, 일단. 90도는 그렇지,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가 돼요. 또 많이 쓰는 각 중에 30도도 있거든요. 30도는 6분의 파이가 돼요. 왜 선생님 이걸 이렇게 알려줘요? 이제부터는 라디안을 더 많이 쓰거든, 도보다는. 또 많이 쓰는 각 중에 우리가 삼각비를 하잖아. 삼각비에서 또 많이 등장했던 각이 누가 있어? 그렇죠, 45도. 45도는 얘를 4로 나누면 됩니다. 4분의 파이예요. 60도는요? 3분의 파이가 되겠네. 180도는요? 이미 해놨죠? 파이라고. 270도는? 90도의 몇 배? 3배. 2분의 3파이가 돼요. 360도는요? 180의 2배니까 2파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각들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얘들은 그냥 알고 있으면 좋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특수각들은 특히나 많이 쓸 거니까. 자,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이제부터 그러면 호도법으로 쓰는 방법, 호도법으로 조금 표현을 해봐야겠죠? 호도법을 하기 전에 먼저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러한 부채꼴의 원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L은 2 파이 R 곱하기 그치 360분의 중심각 X도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맞나? 자, 여기에서 2 파이로 얘를 나눠. 그럼 뭐가 돼? 180분의 파이가 되죠. 180분의 파이 뭐였지? 라디안이었거든. 맞죠? 라디안이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R 세타. 이걸 라디안으로 표현한 거. R 세타가 돼요. 2 파이 곱하기 360분의 X 있죠? 요게 그 라디안으로 변경이 될 거니까. 이해가 갔을까? 그래서 R 세타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했지?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똑같이 360분의 X도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2가 없네. 그쵸? 2가 없잖아. 그리고 R은 몇 개 있어? 2개 있고. 그래서 2를 있고 1을 분의 1을 해주면 다시 2파이 요거가 되죠. 요건 또 라디안으로 바뀌잖아. 그 해당하는 각의 라디안.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갔을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와 L,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의 관계가 있었고 2분의 1 RL이라고 있었죠? 맞나? 맞죠? 봐봐. RL, L을 R 세타.
그럼 2분의 R제곱 세타. 이렇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도 이제부터는 계산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됐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돼 있네. 각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돼 있네. 자, 1번. 이거는 한 3개만 해볼게요. 1번 75도. 그럼 75도를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가 뭐만 외우면 된다 그랬어? 180도라 그랬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보통 파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라디안이거든? 보통 도로 표현되는 것은 60분법이고, 그치? 그럼 파이로 보통 표현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도가 사라져야 되지. 요 도가 사라지고 싶어. 도도 단위인데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2m이고 세로의 길이가 3m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6제곱미터죠. 요게 왜 제곱미터냐면 미터 2번 곱했으니까야. 단위도 사실은 곱하기가 가능해. 나누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럼 도가 사라져야 되지. 곱해져야 돼?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죠. 그럼 180이 위에 있어야 돼? 아래 있어야 돼? 그럼 180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75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돼요. 이해 갔을까? 파이가 생겨야 되고 도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또 하나만 더 해볼까? 4번 12분의 파이. 12분의 파이를 내가 도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번엔 누가 사라져야 돼? 파이가 사라지고 싶죠. 그래서 12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이야 이번에. 이해 갔을까? 이렇게 외우면 좀 편했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파이가 위에 있네. 파이분의 180. 도가 위에 있네. 180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했었네요.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다음에 이 녀석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하래. 일반각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요것이 이제 뭐라 표현해야 돼? 호도법. 얼마였죠? 2파이. 그래서 2파이 n인데 보통 파이를 맨 뒤에 씁니다. 그래서 2n파이라고 해요. 왜요, 선생님? 우리가 4파이라고 부르지. 2파이 곱하기 2를 이렇게 안 쓰죠? 2하고 2를 곱해서 쓰잖아. 그쵸? 그래서 숫자끼리 먼저 곱해서 쓰니까 2n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숫자를 쓰고 파이를 쓰니까. 물론 파이가 문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쓸 때 2n파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300도라는 것은 2n파이 플러스 그럼 300도가 표현되면 되겠죠? 그럼 300도니까 밑에 180 이렇게. 그러면 66으로 나누면 되죠? 3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됐을까요? 네. 자, 계속해서가 아니라 지금 풀었던 두 문제는 호도법으로 이제 우리가 좀 표현할 거다. 어떻게 표현하냐를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채꼴 호와 호의 길이와 넓이는 쉽게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 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이고 넓이가 s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4cm,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미. 그럼 봐봐. L은 R 세타였거든. 근데 L의 값이 2파이. 그리고 R의 값은 4. 그리고 세타. 세타는 얼마? 4분의 2파이. 즉,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90도.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지. 이해 갔을까? 지금 얘는 90도 4분원이구나. 4분원이구나. 자, S. 넓이 S는요? S는 사실 얘 필요하죠. 어떻게? 필요 없어요, 근데 사실. 왜? 뭐만 있으면 돼? 2분의 R 제곱 세타이긴 하지만 2분의 R L이라고 떴으니까. R의 값과 L의 값이 이미 나와 있거든. 그쵸? 그래서 요놈이 4, 여기가 2파이. 그래서 4
4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됐을까요? 이해갔을까? 왜요? 뭐 틀렸어요? 네. 자, 둘레의 길이가 8.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시오. 그림을 살짝 그려볼까? 여기가 둘레. 그럼 요거 흰색 다 더해서 8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뭐 부채꼴의 넓이인데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이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해? 호의 길이가 필요해. 반지름이라. 근데 봐봐. 여기를 R이라고 잡을까? 그럼 여기도 R이죠. 그럼 여기는 다 더해서 8이니까 8-2R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부채꼴의 넓이 S라는 것은 2분의 1 R 곱하기 L 8-2R이 되겠네요. 맞나? 즉 2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4R이 되겠고 R에 관련된 2차식이 됐고 2차식이네? 2차 함수. 2차 함수는 최대값이 가지네. 이 녀석.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보통 안 고친다 그랬지. R의 값이 2일 때 축이네. 축에서 최대값이 나올 것이고 그냥 2를 대입해 버립니다.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8.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4가 되겠죠. 그때 뭘 구하라? 중심각도 구하래. 근데 중심각은 쉬워. 얘가 2죠. 얘가 2고 얘가 얼마야? 얘가 4네. L은 R 세타. 그래서 4는 2 세타. 세타는 2. 선생님 파이가 안 들어갔네요. 파이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라디안이라고 해서 파이가 들어간다는 아닙니다. 1 라디안 안 들어가잖아요. 파이가. 얘는 2 라디안인 거지 그냥. 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각을 우리가 좀 변환을 시켜봤습니다. 자, 각을 변환시켰고 이제 삼각함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됐거든요. 네, 조금 이어서 삼각함수라는 것을 한번 봐봅시다. 자, 삼각함수입니다. 드디어 삼각함수. 삼각 B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거든. B까지는 배웠잖아. 삼각 B가 뭐였냐면은 삼각 B는 출발이 항상 무슨 삼각형에서 출발해야 될까? 그래서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야.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랬었을 때 요 각과 90도가 있는 요 변을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빗변분의 높이를 여기를 세타로 할게요. 빗변분의 높이를 C분의 B가 되겠죠. 이게 사인값. 사인이라는 삼각 B가 의미하는 게 빗변분의 높이를 말한다는 거야. 코사인은요? 그렇지. 빗변분의 밑변을 말하는 거. 밑변. 선생님 발음이. 빗변분의 밑변을 말하는 거. 탄젠트는? 그렇지. A분의 B. 밑변분의 높이를 말하는 거. 어디요? 합격. 수업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건데 합격이에요. C분의 A. 자, 아무튼 요것들을 우리가 뭘 한다? 삼각 B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요거 S자, 요거 C자, 뭐 요거 T자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함수라는 이름이 붙기 위해서는 일단 함수가 뭔지 알아야 되죠. 함수는 간단하게 말하면 X값 하나 대입했더니 Y값이 하나 나오더라. 이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 했어. 그럼 삼각 B는 삼각 함수로서 정의가 될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자, 첫 번째.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오늘 그림이 좀 잘 안 되네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에서 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렸을까?
빗변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요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요 선이 동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동경 이 반직선과 원이 만나는 이 점 있죠? 요 점 x, y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어디가 x입니까? 여기가 x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y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만약 길이로서 말하고 싶으면 절대값을 붙이면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밑변의 b,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의 b를 말하는 거야. 그랬었을 때 요 점에서 요 r분의 y,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r분의 x, 코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형태 b가. x분의 y는요 탄젠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세타에 대해서? 요 각에 대해서? 아니, 요 각에 대해서. 요 각에 대해서. 왜? 동경이 나타내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니까요. 이해 갔을까? 그래서 사인 세타를 우리가 삼각 B랑은 조금 다르다 이거야. 사인 세타를 R분의 Y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를 R분의 X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네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 맞나? 요 세타 하나 값당 요 Y 값은 Y값이라 하지 말고 요 세타에다가 대입을 해. 그럼 동경이 하나밖에 표현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당 요 동경 하나당 요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또 요 세타에 대해서 요 값도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요 세타에 대해서 요 값도 하나씩 대응되겠죠. 함수로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얘는 x, y에 대한 함수야? 아니면 세타에 대한 함수야? 누구한테 대입을 했어요, 맨 처음에? 세타야, x, y야? 누구당 하나였어? 세타였잖아. 세타에 대한 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갔을까요? 요것을 사인 함수, 요것을 코사인 함수, 요것을 탄젠트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겠다라는 거야. 이해 갔을까요? 요것들을 삼각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 갔을까? 왜? 요 형태를 띠니까. 삼각비에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형태를 띠니까 이것을 이름을 삼각비에서 삼각이라는 말을 써서 삼각함수라고 부르자라고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좀 다른 게 있지. 뭐가 다르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직각 삼각형이 이 각에서 생기는 게 아니네. 그렇죠? 요 각을 나타내는 동경에서 생기는 거야. 첫 번째. 오케이? 그러면 요 동경에서 수선을 내려.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 싶을 때 수선을 여기에 내려야 될까? 여기에 내려야 될까? 자, x가 밑변이고 싶어? y가 밑변이고 싶어? x가 밑변이고 싶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의 밑변 높이가 결정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원이 그려져 있고 동경이 있었을 때 삼각함수 B, 삼각함수의 값을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이 점에서 어디로? x축으로 수선을 내려야 돼요. 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1이라고 할까? 마이너스 3,4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3,4.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야? 여기 길이는 5죠. 3대 4대 5니까. 그러면 x, y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요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겠죠. 그렇지? y가 높이니까. 코사인 세타는요? 5분의 3일까 마이너스 3일까? 잘 보세요. r분의 절대값 x야, r분의 x야? x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에요. 삼각 B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렇지, 얘는 삼각 함수니까. 삼각 B가 아니잖아. 함수하고 있잖아. 마이너스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거든.
자, 탄젠트는 왜? 이렇게 정의했잖아. 삼각함수를. 정의가 이거잖아. 절대값이 아니라 그 좌표들로서 내가 표현하겠다라고. 탄젠트는요? 탄젠트 세타는 x, y, x분의 y,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이해 갔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삼각 B가 아니라 삼각 함수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이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라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 갔을까? 뭐 밑에 읽어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면 좋겠지만은 방금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x, y에서 반지름분의 높이, 반지름분의 밑변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대응할 것이다. 세타값 하나에 대해서 봐봐, 이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 세타에 대해서 하나씩, 세타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이 된다. 그래서 함수라고 부를 것이다, 요 값들을. 근데 형태를 보니 그 형태가 삼각 B에서 사인의 형태이고 코사인의 형태이고 탄젠트의 형태라더라. 형태가 유리식, 분수식이면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름을, 네이밍을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라고 부르겠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름 설명을 한 거야, 지금은. 이등변 삼각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삼각함수를 알아봤고, 그러면 삼각함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특이한 거, 삼각 B랑은 달랐던 게 뭐야? 부호가 생기네, 또. 그치, 세타에 따라서 부호가 당연히 생기네. 근데 봐봐. 사사분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했었을 때, 자, X, Y의 부호를 선생님이 한번 써볼 거야.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X하고 Y의 부호가. 근데 우리가 사인 세타, 사인 함수는요, 얘는 무조건 양수죠, 보니까. R의 값은. R분의 누구였어? Y였어. 그래서 Y의 부호에 따라서 사인의 부호가 결정되는 거야. 코사인은요? R분의 X겠죠. X 값의 부호에 따라서 코사인의 부호가 결정되는 거고. 탄젠트는요? X하고 Y 둘 다 들어가 있네. X하고 Y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겠죠. 이해 갔을까? 그래서 사인은 여기서 양수죠. 양수니까 이렇게 쓰지 말자. 사인은 양수예요. 그렇지? 코사인은요? 그렇지, 여기도 양수죠. 왜? X가 양수니까. 탄젠트는요? 그렇지, 탄젠트는 여기도 양수네. 일사분면은 그래서 모두 양수예요. 모두 양수예요. 오케이? 자, 사인은요? Y에 연관이 있는데 위에 있으니까 양수죠. 코사인은요? 음수네요. X가 음수니까. 두 개의 부호가 다르죠? 그치? X하고 Y 부호가 다르지? 부호가 다르니까 두 개가 어떻게 돼? 그치? 얘도 음수가 돼요. 오케이? 여기는 사인만 양수네요. 자, 여기 이번에 Y가 밑으로 내려갔지? 사인은 음수네요. 코사인은요? 그렇지, 코사인도 음수네요. 두 개 부호가 같죠? 그럼 X분의 Y는 양수가 되겠죠? 여기는 누구만? 탄젠트만 양수네요. 자, 여기는요? 음수죠,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양수네요. 그리고 음수네요. 두 개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는 누구만? 코사인만 양수네요. 우리 모두 얼싸안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외웠었고요. 옛날부터. 우리 모두 얼싸안고. 오케이? 이해 갔을까? 자, 근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특징을 말하고 싶어. 삼각함수의 부호가 달라요. 세 개 중에 부호가 다른 게 섞여 있어. 절대 일사분면 아닙니다. 다른 것은 2, 3, 4예요. 그리고 2, 3, 4를 보잖아. 두 개는 같고 하나만 달라. 그치?
자,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세타가 있습니다. 나는 세타를 찾고 싶어. 몇 사분면인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고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0보다 크대요. 세타는 몇 사분면? 자, 왜냐면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라고 생각해. 부호가 다른 게 양수, 부호가 같은 게 음수야. 부호가 같죠. 같으면 음수로 같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다른 게 섞여 있으면서 부호가 같아. 그럼 무조건 음수로 같아요. 그럼 누가 지금 양수라는 거야? 얘들은 같잖아. 코사인이 다르잖아. 코사인이 양수야. 코사인이 양수 사사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을 무슨 문제에서 첫 번째 사인이 양수, 코탄젠 이거 할 필요가 아예 없다라는 거지. 왜? 같으면 뭐로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와중에 같으려면 음수로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 갔을까? 그래서 손 안 대고 풉니다. 이런 것도 손 안 대고 풀어요. 오케이? 이해 갔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도 이제부터는 부호가 생긴다. 세타에 따라서 부호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전에는 우리가 삼각 비율을 했었을 때 반드시 0부터 90도까지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90도를 벗어난 2, 4분면의 각, 120도, 3, 4분면의 각, 240도. 특수각으로 말해볼까? 특수각이니까 330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삼각 함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게 제일 궁금해. 선생님 방금 말했던 하나 궁금한 거. 사인 330도가 궁금해요. 이게 궁금해. 그렇지, 이거 얼마일까? 어떻게 알아? 얘를 일반각으로 근데 바꿔주면 되거든요. 근데 귀찮잖아. 왜? 우리가 각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일반각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으니까. 그치? 근데 이미 일반각이긴 해. 360도보다 작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동경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함수를 찾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보세요. 엄청 쉬워요. 330도 어디 있죠?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하겠지 아마. 답만 구할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있어요? 330도? 대충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몇 도입니까? 여기 30도죠. 왜? 여기 330도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어디로 그려라? 여기로? X축이 밑변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려라. 그치? 그럼 뭐가 생겼어?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생겼죠. 맞나? 30도짜리죠. 그럼 몇 대 몇이야? 여기가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죠. 2대 1대 루트 3. 혹은. 자, 선생님이 사인 30도라 했잖아. 사인 330도니까 사인 값이지. 사인 30도에 대한 거네. 여기가 30도니까. 2분의 1. 근데 부호가 있잖아. 부호만 이제 신경 쓰면 된다는 거야. 부호는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해가 갔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각을 찾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려요. 여기 30도라고. 거꾸로도 안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30도짜리 사인 있네. 그 부호만 신경 쓰면 되겠네. 이해가 갔을까? 자,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볼까? 210도. 코사인 210도를 하고 싶어. 210도는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죠?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대충 그려. 대충 그립니다. 어딜 찾아? 여기를 찾아? 아니면 여기를 찾아? 왜?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 210도니까 180 빼면 여기 몇 도? 30도. 그럼 30도짜리 그려요. 30도짜리 코사인 값은 얼마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끝? 아니 부호까지. 항상 부호까지.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물론 나중에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이해갔을까? 자, 직접 한번 구해봅시다. 자, 봐볼게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1.5와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 아니 동경 OP가 있다. 그때의 세타가, 아니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럼 얘가 X고 얘가 Y죠. 반지름은 13이 되겠네, 빗변은. 5대 12대 13이니까. 사인 1번.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하고 Y 중에 누구? 밑변은 X라고 한다 했죠? 밑변. X. 이렇게. 점이 나와 있으면 제일 쉬운 거지, 점이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사인 13분의 Y값 마이너스 1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갔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세타가 이렇게 주어진 거야. 파이로 주어진 거지. 그치? 파이는 아직 이 수치 않으니까 도로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4분의 3파이. 파이가 사라지는 걸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곱하기 얼마? 파이분의 180. 45. 45니까 135도.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그냥 대충 그려. 135도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럼 여기가 몇 도? 180도. 근데 나는 여기가 궁금하지. 왜?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럼 180도에서 145를 빼니까 그렇지, 45도. 이렇게. 45도네.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 전부 구하라네. 얘는 2분의 루트 2. 얘도 2분의 루트 2. 45도니까 1. 근데 이제 뭘 해줘야 돼? 부호.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갔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나중에는 좀 더 쉽게 풀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손 안 대고 풀죠. 얘기해볼까? 부호가 같네. 무조건 뭐로 같다? 무조건 아니지. 다른 게 있다면 음수로 같다. 다른 게 없다면 전부 양수 1사분면. 근데 다른 게 있네. 다른 게 있죠? 음수로 같다. 탄젠트가 없는 탄젠트가 양수 3사분면. 바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같으면 플러스로 다 같던지 마이너스로 두 개 같던지. 이해갔을까? 그래서 달라진 게 있냐? 달라진 게 있네. 음수니까. 그럼 탄젠트가 무조건 양수. 이렇게. 손 안 대고 풀면 돼요. 정리해 주시고. 됐을까? 자, 밑에 몇 사분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니까 2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90도, 90도부터 180도 2사분면. 자, 여기 보시면 절대값이 있죠? 얘도 뭐로 바꿔요, 우리? 절대값 코사인 세타로 바꿔요. 얘도 뭐로 바꿔요? 절대값 탄젠트 세타로 바꾸겠죠? 맞나? 자, 2사분면부터는 하나만 양수. 사인이 양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됐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를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요. 관계.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인데요. 자, 쓰면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사인 세타라는 것은 우리 R분의 Y 값이었죠? 또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예요. 탄젠트는요? 그렇죠. X분의 Y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나눠봐. R 사라지고 X분의 Y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해갔을까? 탄젠트 세타는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과 동일합니다. 값이. 두 번째.
x랑 y랑 r의 관계는 밑변, 높이, 빗변이었죠. 직각삼각형으로 따진다면. 근데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잖아. 맞나? 그럼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고 더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고, 그래서 사인의 제곱. 선생님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세타를 제곱한 것처럼 보이잖아. 사인을 제곱한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씁니다.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무조건. 왜? r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x제곱.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분의 r제곱. 그래서 1이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반대로 봐야 돼요.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삼각함수에서는 이게 좀 더 중요해요. 선생님 뭔 차이예요? 1이라는 숫자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있죠. 뭐 인수분해 될까? 안 돼 보이죠? 그렇지, 안 돼 보인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돼 보여. 뭐가 인수분해가 돼? 근데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바뀐다 했잖아. 그리고 2 곱하기 2개 곱한 거. 완전 제곱식 꼴이네. 이렇게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2면 여기다 2 곱하면 되는 거고. 이해했을까? 그래서 물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하면 1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2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을 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갔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까지만 할게요. 설명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가장 싫어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